원장님, 아침 공복에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유산균 중에 뭐부터 먹어야 하나요? 전부 다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 헷갈려요. 이 질문은 요즘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섭취 순서나 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리브오일, 레몬, 유산균, 이 셋은 모두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할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혹은 순서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순서를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식사 전에 빈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요, 세 식품 모두 공복 섭취를 권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만큼 섭취 순서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고자 올리브유와 레몬즙, 유산균의 섭취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환자분들께서 추천드리는 아침 루틴이에요. 개인별 맞춤 섭취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부터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산균을 먹고 가장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함께 먹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미지근한 물, 유산균, 올리브 오일, 레몬즙 순서인 거죠. 왜 이 순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이유는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면서 신진대사를 서서히 활성화하는 데 있어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땀, 호흡, 소변 등을 통해서 평균 300에서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거의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깝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밤새 자는 동안에 위에는 음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산 분비가 완전히 멈추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남아있는 위산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위산을 부드럽게 희석해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깨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물을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자는 동안에 떨어져 있던 신진대사도 서서히 활성화가 되고요. 즉 따뜻한 물 한 잔이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시동 버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셨다면 다음 순서는 유산균입니다. 근데 왜 두 번째가 유산균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산균이 살아서 위를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장까지도 도착해야 진짜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유산균이 살아서 위를 통과하려면 위에 위산이 거의 없어야 돼요. 우리가 캡슐이나 분말로 먹는 유산균은 일종의 생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인데요. 반드시 살아서 장까지 도착을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균이 위를 지나면서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위산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산은 원래 음식물을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살균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타이밍에 유산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 위에서 사멸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평소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올리브유부터 공복에 먼저 드셨다면 지금까지 유산균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올리브유를 공복에 먼저 먹으면 위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위산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비교적 적게 분비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일 때예요.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건강한 성인들의 위산 분비량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패턴을 보였어요. 위산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였고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 공복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아침 공복의 위산 분비량이 가장 낮은 이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즉 위가 활동을 거의 멈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먹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따뜻한 물을 먼저 마셔주면 위산을 살짝 희석해준 효과도 있어서 유산균이 위를 더욱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산균이 무사히 장에 도달을 하면 살아있는 유산균들은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을 해주게 돼요. 유산균을 단지 변비 해소에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산균의 효능은 정말 다양해요. 소화기 전체의 점막 건강, 면역력 증진, 그리고 피부 및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이유는 장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요. 대사도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물질 중에 60% 이상이 장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반대로 장 건강이 깨지면 이름부터 찝찝한 피르미쿠테스라는 이름의 일명 뚱보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뚱보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을 더 찌게 만드는 대표 유해균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벽을 손상시켜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까지 떨어뜨리면서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들쑥날쑥하면서 식욕 조절도 어려워지고요. 가짜 배고픔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살을 찌게 만드는 뚱보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뚱보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시켜서 살찌기 쉬운 체질을 만들기 때문에 전신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서 장내 환경 개선은 정말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균은 꼭 매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위산을 희석시킨 다음에 공복에 바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산균을 섭취하자마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바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 분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산균 섭취 후에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위를 통해 장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유산균이 장까지 가기도 전에 바로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먹어버리면 그게 위산을 자극하거나 기름으로 인해서 위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 안에서 유산균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산균을 먹고 나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과 레몬즙을 함께 섭취를 하고 있어요. 작은 잔에 올리브 오일 15ml 정도 1스푼을 넣고 거기에 레몬즙도 1스푼 정도 넣어서 1:1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꼭 섞어서 마셔야 되나요? 각각 따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따로따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드셔보시면 알게 되는데 함께 먹는 게 먹기도 더 편하고요. 위장 부담이 적어서 속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레몬즙은 그냥 마시게 되면 자극이 돼서 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자극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 역시 기름이나 생으로 먹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레몬즙을 넣어서 먹으면 기름의 맛이 중화되어서 먹기도 편하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같이 먹는 걸 흔히 올레샷이라고 부르는데요. 올레샷은 올리브 오일의 지방 성분과 레몬의 산 성분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화 흡수, 간 해독, 장 건강에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 루틴의 정답은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유산균을 먹고 30분쯤 후에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은 올레샷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내 환경 개선, 소화계 활성화, 신진대사 촉진이라는 3박자를 고루 누릴 수 있겠죠.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신 환자분들도 확실히 화장실도 잘 가고 속도 편해져서 그런지 이전보다 감량 효과가 좋았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기본 공식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개개인에게 맞는 응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루틴을 실천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으로 속쓰림이 느껴지는 경우예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마시면 속이 쓰릴 수가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이지만 순수한 오일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위액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위장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이랑 위산을 더 분비하려고 하거든요. 또 레몬즙에는 천연 유기산이 풍부해서 공복 상태에서는 이 산성 성분이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모두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거나 격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림이 느껴진다면 공복 섭취보다는 식전 섭취로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식전에 올레샷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올리브 오일이 포만감을 미리 유발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즉, 공복 섭취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방법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건 내 몸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올리브 오일 섭취입니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고 올리브 오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건강한 지방이지만 칼로리가 높은 기름이에요. 한 스푼에 약 80칼로리 정도가 있거든요. 또 기름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스푼 정도 시작하시고 많아도 2스푼을 넘지 않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올리브 오일 하루 권장량이 서너 스푼 정도지만 그것은 식사 중에 포함된 양까지 다 합한 거니까요. 공복 루틴 용도로는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또 오일을 드셨을 때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하는 분들은 오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름이 몸에서 지방을 더 내보낼 수 있게 피지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침 공복에 유산균과 올리브 오일, 레몬즙을 먹는 순서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 역시 이 루틴 덕분에 배변도 잘 되고 목이 가벼워져서 체중 감량 효과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아침마다 실천해 보실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미 해봤는데도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산균과 올레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이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도 하고 음식도 막 잘못 먹다 보면 사실 몸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좋다는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전혀 좋아지는 게 없고 몸은 계속 힘들기만 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 스스로 잡아내기 힘든 상태까지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해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전문가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셔도 제가 보고 답을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설명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